여러분은 보험업계의 마치 전설의 포켓몬 같은 존재입니다. 재가입 주기가 없죠. 내가 해지하지 않는 한 100세까지 이 조건을 여러분 만약에 오늘 보험회사에서 여러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만약 고객님 정말 죄송한데 13년 4월 이전에 가입하셔서 약관 변경이 없는 그 초기 실비보험 저희한테 파시는 건 어떠세요? 위로금으로 100만 원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세대 실비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자다가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덥석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땅 파서 장사를 하나? 왜 돈을 주지? 하고 의심부터 하시겠습니까? 사실 보험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이라서 이 가치를 돈으로 바로 환산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정부와 보험업계가 아주 놀라운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보험을 고쳐서라도 약관을 뜯어 고쳐서라도 여러분의 옛날 실비를 다시 사드리겠다는 이른바 계약 재매입 제도에 대한 논의가 아주 구체적으로 오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을까요? 1세대 및 초기 2세대 실비 가입자 1,600만 건은 약관 변경 재가입 조건이 없어서 100세까지 개정된 약관 적용이 불가능한데요. 그래서 보험사는 금융당국이 공고하는 기준에 따라서 가입자에게 보상하고 계약을 해지시키는 계약 재매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철회권, 취소권, 숙려기간 부여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고요.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신규 실손으로 무심사 전환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럼 금융당국까지 나서서 왜 계약 재매입을 하느냐? 이게 핵심 포인트인 건데요. 실비보험 관련 제기되는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7년도엔 비급여 보험금이 4조 8천억, 19년도에는 6조 5천억, 21년도에는 7조 8천억, 23년도엔 8조 2천억이 넘어가는데요. 이렇게 실손보험의 비급여 과다 보장으로 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지원율을 보면 안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가 100%가 넘어가는 실정이고요. 소아청소년과는 30%도 안 되고 심장혈관 흉부 40%도 안 되고 산부인과 70%도 안 됩니다. 의료 인력 쏠림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또한 실손 계약 한 건당 연간 지급된 비급여 보험금도 세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습니다. 1세대 실비는 자기부담금 0%죠. 통원은 5,000원에서 10,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받은 비급여 보험금이 40만 원이었고요. 4세대 실비는 30%, 자기부담금에 통원시 10,000원에서 30,000원이 있다 보니 13만 6천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1세대 실비 가입자가 비급여 보험금을 3배 이상 더 받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관 변경, 재가입 조항이 없는 초기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계약 재매입을 통해서 보상을 해주고 기존 계약 해지 및 신규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고객님, 지금 가지고 계신 1세대 실비를 현재 5세대 실비로 바꾸시면 저희가 300만 원 위로금 드릴 테니까 바꾸시는 게 어떠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결정 하시겠습니까? 자, 아직 대답하기 어렵다고요? 그럼 실손보험 개혁 추진 배경과 5세대 실비가 무엇인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보장합니다. 급여의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을 말이죠. 그래서 국민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데 문제는 실손보험의 낮은 자기 부담금으로 인해서 과다 의료 서비스 유발 및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고 실손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돼서 다수 국민들의 부담 급증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가입자 수는 무려 4천만 명이고요. 총 진료비 133조 중 실손보험에서 14조 1천억, 10.6%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간 1세대에서 2세대, 3세대, 4세대 세 차례나 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나
비급여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가운데 실손보험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비급여가 확대되고 의료인력 비급여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정책의 효과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고 본인 부담을 20%에서 30%까지 확대했고 비급여 주사제, 도수치료 등 과잉진료 비급여 항목들을 한도 제한을 만들고 비급여 이용에 따른 보험료 할인 할증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또한 실손보험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뭐냐면 다수는 보험료만 납부하고 있고 소수만 보험금을 지급받는 가운데 실손보험료의 가파른 인상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보험료의 불공정성 문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실손보험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보시다시피 다수 가입자 65%는 보험금 지급 없이 보험료만 납부한다고 하고요. 상위 9% 인원에게 전체 보험금 약 80%가 지급되었는데 실손보험은 22년도에 14.2%, 23년도에는 8.9%, 24년도에는 1.5%, 25년도에는 7.5% 인상되었고 나는 청구 안 하는 65%에 해당해도요. 어차피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청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보상 체계의 공정성 등 손해율 관리 등으로 실비보험 개혁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앞으로는 중증 환자 중심으로 적정 보장하도록 개편해서 낮은 보험료로 정말 필요할 때 도움이 되는 상품으로 전환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2세대, 3세대, 4세대 실비 약 2천만 건은 26년 7월부터 36년 6월까지 10년간 순차적으로 전환될 예정이고요. 그러므로 5세대 실비가 어떻게 바뀌느냐가 중요한 쟁점이겠죠. 급여로 인한 입원은 중증 질환인 경우가 많고 의료 부담이 높으며 남용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현 4세대와 같이 자기 부담률을 일괄 20%로 적용하고요. 외래통원은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해서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연동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안 좋아진 거죠. 임신, 출산은 원래 질병이 아니어서 보장 제외 항목이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저출생으로 문제가 많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임신, 출산도 보장 가능토록 바뀌게 되고요. 비급여는 중증 비급여 특약 1, 비중증 비급여 특약 2,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상 한도와 자기 부담 및 출시 시기 등을 차등화해서 보장을 합리화한다고 합니다. 먼저 중증 비급여 특약 1은 현행 보장을 유지하되 종합병원급 이상으로 입원 시 연간 자기 부담금 한도 500만 원을 신설해 현행 4세대보다 중증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다고 하고요. 비중증 비급여 특약2는 의료체계 왜곡 및 보험료 상승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보장 한도 범위 축소, 자기 부담 상향 등을 통해서 보장을 합리화한다고 합니다. 보시면 현 4세대 실비는 입원 한도가 연간 5천만 원인데 5세대 실비는 연간 1,000만 원 한도로 줄어들고 입원 해당 한도 300만 원이 신설되고요. 수술비가 1,000만 원 나와도 300만 원 한도에 걸려서 300만 원 받고 끝이란 뜻입니다. 4세대면 700에서 800만 원 받을 수 있는 건데 말이죠. 그리고 자기 부담률도 30%가 아닌 50%로 올라서 500만 원의 치료비가 나왔다면 250만 원만 보장받게 되는 셈입니다. 게다가 보험금 미지급 항목으로는 미등재된 신의료기술과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근골격계 치료, 비급여 주사제가 미지급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이제 도수치료나 물리치료를 마음껏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뜻이고요. 자,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떠신가요? 5세대로 바뀌면 내 병원비 부담이 확 늘어날 것 같다는 느낌이 오시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이겁니다. 아니, 나는 바꾸기 싫은데 정부가 법을 바꿔서 강제로 내 보험 뺏어가는 거 아니냐? 계약 재매입이라는 게 결국 강제로 사들이겠다 이거 아니냐? 이 부분 때문에 초기에 아주 좀 시끄러웠습니다. 실제로 검토 단계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서 약관을 강제로 변경하는 방안까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이건 사실상 사유재산 침해 소지가 있어서 엄청난 반발이 예상이 됐죠. 정말 천만 다행히도 최근 발표된 내용을 보면은 강제성은 빠졌습니다. 원하는 가입자에 한해서 보험사가 공고하는 기준에 따라 위로금을 받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전환하는 걸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즉 여러분이 싫어, 난 끝까지 내 옛날 실손 지킬 거야 라고 한다면 억지로 뺏어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한숨은 돌리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안심하긴 이른데요. 보험사와 정부가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재매입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건 무슨 뜻일까? 앞으로 1세대, 2세대 실비를 유지하는 걸 점점 더 어렵게 만들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어떻게 어렵게 만드냐? 가장 쉬운 방법이 있죠. 바로 보험료 갱신입니다. 손해율이 높은데 보험사가 가만히 있을까요? 갱신 주기 돌아올 때마다 보험료를 많이 올려서 도저히 못 버티겠다. 그냥 해지하련다. 그냥 갈아타련다.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게 만들면 되는 거죠. 상황이 이렇습니다. 5세대는 자기 부담금 50%, 도수치료 제외, 입원 해당 300만 원 한도, 연간 1000만 원 한도라는 제약 조건을 달고 나올 거고, 구실소는 보험료 인상이 예고되어 있고요. 진퇴양난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의 현재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아주 명쾌한 세대별 행동 강령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메모 준비해 주시고요.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 첫 번째, 현재 4세대 실손 가입자 여러분은 크게 동요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가입하신 4세대를 잘 유지하시면 되는 거고요. 4세대는 2021년 7월부터 판매했으니까 재가입 주기가 5년이라서 2026년 7월이 되면 자동으로 바뀔 것이고, 지금은 그냥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고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3세대 실손 가입자. 2017년도 4월부터 판매했으니까 2032년 4월이 되면 그 당시 존재하는 5세대나 6세대 등으로 바뀌게 되겠죠. 15년 재가입 주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 조언은 이렇습니다. 만약 지금 내시는 보험료가 부담스럽지 않다면 3세대를 유지하는 게 베스트고요. 하지만 요즘 보험료가 좀 부담되는데 라고 느끼신다면 5세대가 출시되기 전 2026년 7월 이전 4세대로 전환하는 걸 진지하게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 4세대도 자기 부담금이 비급여 30%라서 좀 아프긴 하지만 앞으로 나올 5세대의 비급여 50%보다는 훨씬 조건이 좋습니다. 5세대로 넘어가기 전에 4세대를 징검다리 삼아서 5년 동안이라도 30% 조건을 확보해두는 전략. 완전 꿀팁이죠. 세 번째, 2세대 실손 중 2013년 4월 이후 가입자. 이분들은 약관에 15년 재가입 주기가 박혀 있습니다. 싫어도 2028년 4월부터는 순차적으로 5세대로 바뀌게 됩니다. 갑자기 자기 부담금 50%짜리 상품으로 바뀌면 충격이 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분들도 만약 병원 이용이 많지 않고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2026년 7월 이전에 4세대로 미리 갈아타서 매를 먼저 맞는 전략도 나쁘지 않습니다. 4세대로 5년 버티다가 넘어가는 게 충격을 완화시키는 방법일 수 있죠. 네 번째, 대망의 1세대 실비입니다. 그리고 2013년 4월 이전 2세대 가입자. 여러분은 보험업계의 마치 전설의 포켓몬 같은 존재입니다. 재가입 주기가 없죠. 내가 해지하지 않는 한 100세까지 이 조건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돈 줄 테니까, 위로금 줄 테니까 하면서 유혹을 하셔도 일단은 귀를 닫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보험은 지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갈 일이 많아질 텐데 자기 부담금이 거의 없는 이 실비는 그야말로 든든한 백지수표나 다름없거든요. 갱신보험료가 진짜 이러다 굶어 죽겠다 싶은 수준이 아니라면 무조건 끝까지 버텨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도 봐야겠죠. 만약 은퇴를 하셨고
소득은 없는데 실비 보험료에만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씩 지출을 한다. 이건 유지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보험이 아무리 좋아도 내 삶을 갉아먹으면서 그렇게 되면은 그건 좋은 보험이 아니겠죠. 이러한 한계상에 오신 분들이라면 눈물을 머금고 4세대로 전환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야 실비보험을 유지라도 할 수 있겠죠. 다음 5번째로 아직 실비가 아예 없는 분들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4세대냐 5세대냐 따질 때가 아니고요. 무조건 실비보험은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실비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없어서는 안 될 생존 필수템입니다. 나중에 아프고 나서 가입하려고 하면은 그때는 5세대가 아니라 10세대가 나와도 가입이 어려울 수 있고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시점이 가장 빠르고 가장 저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핫한 이슈인 5세대 실손보험 개편안과 계약 재매입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봤는데요. 바뀔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비급여 축소와 자기부담금 인상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 것 같습니다. 정부와 보험사가 칼을 빼든 이상 우리 소비자들도 멍하니 있다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말고 내 보험 증권 딱 꺼내서 나는 몇 세대 실비인가, 내 갱신 주기는 언제인가 꼼꼼하게 따져보고 대비책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나중에 이 내용이 최종적으로 확정돼서 발표가 되면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그리고 가장 알기 쉽게 정리해서 다시 한번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불안해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가이드라인 잘 참고해서 현명한 판단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보시고 내 보험 한번 점검해봐야겠다 싶은 생각이 드셨다면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우리 가족, 친구, 단톡방에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커지는 법이죠. 빠르고 정확한 보험 정보, 남들보다 한 발 앞선 꿀팁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